네. 자, 위험물 실기 이론 제 3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 파트 2에 해당되는 위험물의 성상에 대해서 쭉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필기 준비하시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의 종류인데요. 자, 인류 위험물에는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무기과산화물 해서 여기 4개에 해당되는 종류들이 다 지정 수량이 50kg에 해당이 됩니다. 50kg에 해당이 되고, 위험 등급으로는 몇 등급에 해당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브롬산 염료, 질산 염료, 요두산 염료. 자, 여기에 있는 이 5, 6, 7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정 수량이 300kg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2등급에 해당되는 물질들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8번과 9번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지정 수량이 1000kg이 기준이 되고, 위험 등급은 3등급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위험 등급 지정 수량 기본 품명 여기 구분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의 기본 조건이 품명과 등급이나 지정 수량 등이 아직 숙지가 안 되었다면, 그래도 1차 필기를 합격하셔서 오셨거나, 또는 기존에 1차 필기 합격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제일 먼저 정리하실 것이 바로 요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 1류부터 6류까지 반복돼서 나오겠지만, 이런 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실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보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물어봤을 때는 득점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것, 또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해가지고 기타 항목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우리가 앞에 파트 1에서 제1류 위험물에 들어가는 기타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파트 1에서 미리 나왔죠? 파트 1에서 미리 인류 위험물의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 종류가, 인류 위험물이 제일 종류가 많았잖아요. 뭐 차, 염수산부터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왔었던 거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외도 출제가 종종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파트 1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인류 위험물의 정식 명칭은 뭡니까? 산화성 고체입니다. 방금 봤던 표가 뭐를 모아놓은 거예요? 산화성 고체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기 공부를 할 때는 산화성 고체하고 이 이름만 보고도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이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체다, 산화성 고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와 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액체와 기체를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고체는. 근데 그 고체와 액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산화성 고체라는 것은 고체에서 고체로서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문장은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에서 그 성질,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충격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 기준에 만족되는 것들을 산화성 고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체하고 액체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에요. 액체, 일기압 및 섭씨 몇 도입니까? 20도입니다. 일기압 및 섭씨 20도시에서 뭐로 존재하는 것? 액상인 것. 이것을 고체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기압에서 20도시에서 액체로 있는 것들은 고체, 산화성 고체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고, 또는 섭씨, 여기도 20도예요. 20도 초가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요걸 제외한다는 이야기고, 또는 기체로서 일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체 외의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는 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좀 봐놓자는 이야기죠.
산화성 고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액체 기체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액체상이 액상이라는 조건이 온도가 몇 도씨, 압력이 얼마일 때 이야기죠. 그래서 일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겁니다. 또는 섭씨 20도, 40도 이하에서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이런 것들은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체 상태로 있으면 산화성 고체가 아니다. 그래놓고 또는 기체라고 했습니다. 또는 기체해서 이 기체인 거, 이 온도에서 기체로 존재한 것도 당연히 뺀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말한 가로 안에는 일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체는 20도에서 뭐로 존재하는 거?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결국 기준이 몇 도다? 20도라는 이야기예요. 20도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20도와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같이 이제 온도를 가로쳐서 문제를 낼 수 있다. 산화성 고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지 온도와 압력 기준을 가로놓기 형태로 문제에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 이 경우 액상이라 하면 수직으로 된 시험관, 안지름 30에 높이가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관이 큰 게 아니에요. 자, 지름이 30mm니까 3cm입니다. 3cm고 관 길이가 높이가 120mm니까 120mm면 12c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cm 이 유리관에다가 액체를 넣어가지고, 자, 몇 미리까지 채운다 했어? 55mm까지. 55mm까지 채워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죠. 절반 정도의 수준을 채워서 얘를 수직으로 채운 다음에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 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은 뭐로 본다? 액체로 본다. 자, 이 시험관을 눕혀버렸어요. 이렇게. 눕혀버려가지고 여기에 있던 액체가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 선단이 몇 미리 이동할 때 30mm를 이동하는데 여기가 30mm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몇 초를 기준으로 한다? 90초. 90초를 기준으로 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90초 안에 30mm가 이동돼 버린 것은 그건 뭐로 보겠다? 액체로 보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90초가 넘어버리면 액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액상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액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액상을 기준을 정한 겁니다. 자, 높이, 지름 몇 미리? 30mm. 높이 120mm. 그 다음에 55mm를 채운다 그랬어요. 55mm를 채워서 이걸 수평으로 눕혔더니 30mm 이동을 할 건데 그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봐라. 그 시간이 몇 초인가. 그래서 그 시간이 90초 이내에 30mm를 흘렀단 말은 액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90초가 넘었다는 말은 액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 앞에 있는 실제 시험에서는 앞에 있는 표가 잘 나오잖아요. 위험 등급, 품명, 지정수량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산화성 고체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나오는 조건, 액상의 조건, 기상의 조건, 또 액상이 되기 위한 판단하는, 액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자, 이런 기준들이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나오는 숫자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출문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없었는데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는데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 작업형이 없어졌어요. 작업형이 없어지다 보면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거에서 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새롭게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 언급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 중에서 얼마나 깊이가 들어가냐, 그것이 관건일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에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액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정독을 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1류위험물의 주요 반응식입니다. 자, 인류위험물의 주요 반응식인데, 자, 먼저 볼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판단을 다 하셨겠지만, 여기에 있는 각 유에 있는 위험물들의 반응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가 됩니다.
반응식과 관련된. 그러면 1류부터 6류까지 이온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이온물들의 반응식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챙겨보셔야 될 때가 됐는데, 대부분 제가 감히 이제 1차 필기부터 같이 준비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50% 이상은 알고 있는 반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식, 알고 있는 반응식은 빨리 스킵을 하고 나머지 반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봐놓으실 것이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요 반응식인데요. 인류 이온물의 주요 반응식. 자,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조건은 뭐냐면, 자, 2번에 있는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입니다. 자,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 자, 이런 문제들은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다.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 그 다음에 과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 또 과염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 또 과산화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 과산화 나트륨과 물과의 반응식. 과산화나트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 자, 그 뒤에도 더 몇 가지 나오는데 그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만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제가 빼놓은 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을 뺀 나머지의 반응식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에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인데, 염소산 칼륨은 KClO3입니다. 염소산 칼륨이고 산소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 들어가 있으니까 염소산 칼륨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열을 받아서 분해가 되게 되면, 자, KCl, 염소하고 칼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7쪽과 1쪽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KCl은 7쪽은 전자 하나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K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소만 다 쫓겨나와서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이 KClO3를 대표적인 예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KClO3, 염소산, 칼륨, 나트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염소가 몇 쪽이라고 했어요? 7쪽 원소예요. 그러면 전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칼륨하고 결합을 한 거죠. 칼륨과 결합해서 염소가 8쪽이 된 걸로 아주 기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자 쌍들이 있잖아요. 이 전자 쌍들이 이 산소한테 제공이 된 거예요. 산소한테 제공한 이유는 염소가 칼륨을 얻어서 전자 8개가 되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안정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6쪽 산소들이 전자 6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배위 결합을 한다는 이야기죠. 배위 결합이 전자쌍을 자기는 제공 안 하고 상대편의 전자쌍을 자기 걸로 결합을 한 거죠. 전자쌍이 결합이 된 거죠. 그러면 자기도 8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소가 3개가 온 거예요. 이게 KClO3예요. 그런데 얘가 열받으면, 자, 이 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뭘 받은 거예요? 열을 받은 거죠. 열을 받아서 분해를 하게 되면 이 염소가 다 쫓아낼 거다 이 말이죠. 열 받았으니까. 열 받아가지고 다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내보낸다고요? 산소를 내보낸다 이 말이죠. 왜 산소를 내보내겠어요? 칼륨은 자기가 8개의 전자, 체외곽 전자가 8개 될 수 있도록 전자를 하나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8개를 맞춰주는데 기여를 한 칼륨은 염소가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칼륨을 내보낼 목적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산소들만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염소가 전자 8개를 되는데 도움을 안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소를 내쫓게 된다. 그래서 나가는 산소가 O2로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KCl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KClO3는 염화칼륨은 그대로 나오고 산소만 별도로 생성이 될 거다 하고 계수 맞추기를 그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자, KClO3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KCl 플러스 산소가 나온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류 이온물이에요? 1류 이온물이에요.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성 고체가 왜 이온물이라겠죠? 산소 발생을 너무 잘해서 그렇다. 그래서 산소 발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KCl과 O2가 생성된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도 KCl 플러스 O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계수 맞추기를 하면 KCl은 KCl, K 하나, CL 하나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고 산소가 3개 있는데 여기에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개가 있으면 여기를 3개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5를 곱하게 되는 거죠. 1.5를 곱해주면 2하고 1.5 곱하면 3이 되고 1.5가 보기 싫으니까 다 2를 곱해주게 됩니다. 자, 2를 곱해주니까 2, 여기는 2를 곱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2, 3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수 맞추기까지 끝나면 분해 반응식을 쓴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 분해 반응식을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해라, 산소의 질량을 구해라.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의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반응식들을 우리가 못 써버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걸 쓰라고 나오는 문제들도 있죠.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하고 끝나는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내용을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반응식을 못 쓰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반응식을 하나씩 참고로 보셔야 되고, 자, 염소산 칼륨 봤습니다. 과염수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 과염수산 칼륨도 분해되니까 KClO2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산소의 개수가 4개가 있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죠. 분자 시기가. 과염수산 칼륨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 내용과 3번 내용 이 2가지는 쉽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염소산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 과염소산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NaCl과 O2로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NaCl 1쪽 7쪽. 그래서 산소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산화 나트륨입니다. 이제 과산화 나트륨, 무기과산화물이잖아요. 무기과산화물도 열받으면 뭐 내놓습니까?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과산화물은 Na2O2에서 NA만 남고 이 산소가 전체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Na2O2에서는 산소 원자가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내보내고 하나는 결합이 돼 있어서 이 산소가 6쪽이니까 나트륨 2개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안정된 상태고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과하게 붙어 있어서 뭐예요? 과산화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붙어 있는 산소만 떨어져 나간 겁니다. 과한 산소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산소는 원래 6쪽이니까 전자 2개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Na2O가 됩니다. 이게 산화 나트륨인데 과산화 나트륨이 됐다는 말은 산소가 하나 더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것만 떨어져 나가서 산소로 발생이 된다. 그래서 Na2O 플러스 O2가 됩니다. 자, 과산화 나트륨과 물과의 반응식입니다. 자, 과산화 나트륨, 무기과산화물에서 과산화 나트륨과 물과의 반응식. 자, 물과 만나도 무기과산화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기본 이론이 과산화 나트륨은 무기과산화물이다. 무기과산화물은 금수성 물질이다.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만나도 위험한 상황이 된다.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산소 발생이죠. 그래서 얘는 물과 만나서도 산소가 나옵니다. 자, 물과 만나서도 산소가 나오는데 과산화 나트륨이 물하고 만났을 때 이 H2O의 H하고 OH하고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NaOH가 생성이 되는데 반응이 결합을 하게 되고 나머지가 다 뭐로 나온다? 남아있는 산소가 다 발생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과의 반응식에서 Na2O에서 O가 지금 여기 보니까 NaOH가 됐다는 말은 Na2O2잖아요. 그러면 이게 NA하고 얘가 분해되면 NA로 떨어져 나갈 거다. NA로 떨어져 나갈 거고 뭐를 내보낸다 그랬어요? Na2O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산소 하나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면 Na2O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Na2도 더 열받으면 NA가 떨어져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NA가 떨어져 나가서 Na2O가 아니라 Na 상태가 되고 NaO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NA가 떨어져 나가니까 물이 이온으로 존재할 때 H, OH로 나눠지니까 이 H는 요거하고 붙고 요 OH는 NA하고 붙어서 NaOH, NaOH라는 물질로 수산화 나트륨이 다 돼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그래서 뭘 나온다? 산소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물과의 반응식과 그냥 분해 반응식과 물과의 반응식 이 2가지가 구분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Na2O가 나온 것은 그냥 반응식이고 물과의 반응식은 NaOH가 생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온화 시켜가지고 이온으로 다 만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야 NaOH가 나온지를 알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과의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 라고 숙지를 시키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봤던 것처럼 NaO하고 NA하고 나눠져서 H 만나고 OH 만나면 다 NaOH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과의 반응식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된다. 자, 7번에 나와 있는 것은 똑같이 과산화나트륨, 무기과산화물이에요. 무기과산화물인데 얘가 이산화탄소하고 만난 거예요. 자, 무기과산화물은 자, 내용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다 이 기본 이론이 여러분들이 깔아져 있는 겁니다. 무기과산화물은 인류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은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금수성이에요.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물로 소화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얘는 뭐로만 소화한다? 건조사, 건조모래, 마른 모래, 건조모래 또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자, 이런 것들이 주된 소화약제였잖아요. 그런데 얘를 소화하기 위해서, 무기과산화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CO2를 써버린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해버리면 소화가 될까요? 무기과산화물이 있는 장소에 불났다. CO2를 소화하면 질식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질식이 된다 안 된다? 무기과산화물에서 열받으니까 계속 뭐가 발생이 된다고요? 산소가 발생이 되니까 CO2를 방사를 해도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산소 발생을 질식 소화를 할 수가 없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이 소화 연구를 사용해서 불을 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빠진 부분이 뭐였어요? CO2를 방사를 하게 되면 불을 끌 수 없어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무기과산화물들이 CO2하고 만나도 뭐를 발생하는 반응을 촉진한다. 산소 발생을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쓰지 말아라.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지금 반응식에서도 Na2O2 과산화나트륨이 CO2하고 만났어요. CO2하고 만났는데 탄산나트륨 CO2하고 Na2O2가 결합을 하게 되면 탄산나트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산소가 발생이 된다는 반응이 또 나옵니다. 자,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도 뭐가 나온다? 산소 발생을, 인류위험물은 산소 발생을 또 하더라는 이야기죠. 이산화탄소와 만나도 위험한 반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탄산나트륨과 산소가 발생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에 대한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물론 몇 가지는 안 보고도 쓸 수 있었고 몇 가지는 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쓰고 해보셔야 됩니다. 보고 쓰고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2번부터 7번까지를 제가 어떻게든 한 번 정도는 CO2로 불 끄면 안 된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 내용. 첫 번째 화면에서는 2번, 7번. 여기까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숙달이 돼서 내가 이제 이런 반응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고 써질 때까지는 2번부터 7번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8번을 보시면 질산칼륨의 분해 반응식 해서 질산칼륨의 분해 반응식, 또 질산암모늄의 폭발 분해 반응식, 과망간산칼륨의 분해 반응식, 과망간산칼륨과 묽은 황산과의 반응식, 그 다음에 중크롬산칼륨의 분해 반응식, 삼산화크롬의 분해 반응식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무기과산화물까지가 위험등급 1등급, 앞에 7번까지가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8번부터가 이제 2등급, 3등급의 반응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질산칼륨 해서 질산칼륨 우리가 이제 뭐라고도 부르죠? 초석이라고도 부르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산칼륨이 뭐의 재료입니까? 황가루, 숫가루하고 합쳐져서 흑색화약의 원료가 되죠. 흑색화약의 원료. 이게 이제 필기할 때 여러분들이 흑색화약 하면 질산칼륨, 황가루, 숫가루 이렇게 해서 흑색화약의 원료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런 기억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이런 기억들도 하시고 계셔야 된다. 질산칼륨하고
원료였다라는 거. 이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질산칼륨의 분해 반응식입니다. 자, 질산칼륨은 KNO3인데 얘가 분해가 되면 자,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알고 정해진 거죠. 산소 발생을 한다는 것은 인류 위험물이 열분해되면 산소 나온다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인류기 때문에요.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한다는 건 정해졌고, 단지 KNO3에서 여기에서 KNO2, 이 KNO2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뭐가 줄어들어서 산소가 하나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든 산소만큼만 하나 빠져나온 산소가 두 개가 모여서 분자로 산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KNO2하고 O2, KNO3하고 KNO2 플러스 O2로 발생되는 분해되는 질산칼륨의 이 분해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이 O2가 생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KNO2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산화수가. 자, KNO2 이렇게 생성되고, 질산 암모늄도 마찬가지예요. 폭발 분해 반응식은 질산 암모늄인데, 자, 생성되는 게 얘는 폭발 분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폭발 분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냥 분해라고 안 하고 폭발 분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어감이 어떠세요? 완전히 질산 암모늄 폭약이 폭발한 것처럼 보인다. 질산 암모늄은 뭐의 재료죠? 암포 폭약의 재료라 그랬죠. 질산 암모늄이 폭발하니까 아주 격렬한 폭발이 일어나서, 자, 질산칼륨은 NH4NO3인데 산소가 나온다는 것은 인류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질소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생성이 됩니다. 수증기가 되겠죠. 예, 물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질산암모늄 폭약은, 질산암모늄은 인류 위험물인데 암포 폭약의 원료이면서 얘가 폭발 분해를 하게 되면 자, 산소, 질소, 물하고 아주 단순한 물질들로 분해가 돼버립니다. 단순한 물질들로 분해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산암모늄의 폭발 분해 반응식 기억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 자, 여기도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여러분들 1차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봤는데 과망간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은 KMnO4가 과망간산 칼륨인데 K2MnO4가 되고 MnO2O2가 됩니다. 산소 발생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산화망간이 생성이 됩니다. 이산화망간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K2MnO4라는 물질로 생성이 된다는 거. 분해 반응식이 좀 일반적인 분해 반응식보다는 약간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나 또 과망간산 칼륨과 묽은 황산가의 반응식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10번까지. 그 다음에 중크롬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 그냥 분해 반응식이잖아요. 자, 그냥 분해 반응식은 K2Cl2O7이 Cl2O3, 3산화크롬, 그 다음에 K2Cr O4 플러스 O2, 3O2 해서 산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산소 발생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크롬 Cr2O3가 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 K2Cr O4. 자, 요거하고 지금 여기는 K2Cr2O7하고 이렇게 밑에 산소 개수만 지금 다루고 있고요. 크롬의 개수가 지금 하나씩 줄어든 거예요. 그 나온 것이 뭐 만든 거예요? 크롬하고 산소 결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K2Cr2O7하고 여기에 있는 K2Cr O4하고 요 관계를 헷갈릴 수 있어요. 분해 반응식이. 그래서 약간 어렵게 보일 수 있는 분해 반응식입니다. 그 다음에 삼산화크롬, 무수크롬산이라고 부릅니다. 삼산화크롬에서 삼산화크롬 4CrO3하고 이게 분해가 되니까 Cr2O3하고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삼산화크롬 이것도 지정 수량이 얼마짜리였어요? 300kg에 해당되는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물질이었죠. 삼산화크롬도. 자, 제일 마지막에 지금 들어가 있는 물질입니다만, 자, 뒤쪽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서는 여기에 있는 황산, 과망간산 칼륨과 묽은 황산 반응식, 그 다음에 중크롬산이나 과망간산 칼륨, 이런 것들이 좀 반응식이 어렵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셔야 되고, 결국은 이걸 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난이도를 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있는 10번 이전까지, 10번 이전, 9번까지에 해당되는 분해 반응식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야 되고 기본적인 문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분해 반응식을 쓰라고 할 때는 약간 난이도를 높였을 때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써가지고 이게 잘 써지지 않겠죠. 분해 반응식이 잘 써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앞에 페이지에 1번도 제가 지금 안 하고 넘어왔잖아요. 자, 인류 위험물의 주요 반응식 중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2번부터 9번까지라는 이야기죠. 2번부터 9번까지고 1번 내용, 염수산 칼륨과 황산이 반응을 했을 때 황산 칼륨과 이산화염소, 물, 또 과염수산이 생성되는 이 염수산 칼륨과 황산과의 반응식, 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10번부터 13번까지의 이 반응식. 이 반응식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2번부터 9번까지 내용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막바지에는 이런 반응식들을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응식들이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가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써보셔야지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이런 물질들의 반응식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챙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자, 먼저 꼭 기본적으로 2번부터 몇 번까지가 기본이다? 9번까지가 기본 반응식이 됩니다. 자, 이거 갖고 나오는 것들을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과산화나트륨 1kg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된 기체는 350도씨 일기압에서 최적은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과산화나트륨 1kg이 뭐하고 만났어요? 물과 반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반응식 속에 이런 과산화나트륨 Na2O2 얘가 뭐하고 만났어요? H2O하고 만났어요. 그럼 뭐가 생성된다 그랬어요? NaOH가 된다 그랬죠. 이게 H하고 OH하고 나눠지니까 여기는 NaO하고 NA하고 나눠지고 이 NaO는 H하고 만나서 NaOH가 만들어지고 NA는 OH하고 만나서 NaOH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안 쓰였으니까 산소가 하나 남았잖아요. 그게 뭐로 생성된다? 산소로 발생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Na2O2 플러스 H2O는 NaOH 플러스 O2로 분해 반응식을 이걸 써야지 지금 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뭐의 최적을 구하라 했냐면 생성된 기체의 최적을 구하라 했어요. 여기서 생성된 기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산소죠.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산소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분해 반응식을 썼으니까 계수 맞추기를 해야 최종적으로 반응식이 완성이 되죠. 계수 맞추기를 해보겠습니다. Na2, Na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2를 써줘야 되겠죠. 산소가 2개, 3개 있는데 양쪽에 걸쳐 있으면 나중에 하고요. 수소를 먼저 봤어요. 수소가 2개 있습니다. 앞에 2가 써졌기 때문에 수소가 2개 있는 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수만 쉬면 되는데 이 산소수는 여기 뒤쪽에는 산소가 여기에 2개에다가 2개 있으니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지 않습니까? 3개 있으니까 여기도 3개를 만들려면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 2하고 2분의 1 곱하면 1개가 되고 산소가 2개 있으니까 3개가 된 거죠.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자,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여기가 0.5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0.5O2가 돼야지 여기가 1개가 되고 3개가 돼서 맞춰진다. 그럼 소수를 싫어하니까 2배를 해주게 되면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도 1이 되겠고 여기도 2가 되죠. 2배를 해주니까 2가 되겠죠. 2가 되고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응식이 써지겠죠. 이렇게 계수 맞추기를 끝냈으면 이 산소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몇 킬로그램이 반응했다고 했어요? 과산화나트륨이 1kg이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kg은 1000g이잖아요. 1000g이에요. 자, 1000g이면 이게 몇 몰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반응식 속에서는 과산화나트륨이 몇 몰일 때 자, 2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산소는 몇 몰이 나온다? 1몰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0g이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Na2O2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자,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눠주면 몰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몰수의 절반이 나오겠죠. 2몰일 때 몇 몰이니까? 1몰이니까요. 그러면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여기 분자량은 Na2니까 나트륨이 11번이잖아요. 23이에요. 23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플러스 산소가 있으니까 16이 2개 있다. 자, 이렇게 하면 46에다가 31을 더하니까 46에다가 31을 더하니까 78이네요. 78. 자, 1000g 나누기 78 이렇게 하면 몇 몰 이렇게 나올 거다. 뭔 몰라고 했죠. 이 몰 값에 얼마만? 2분의 X몰이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산소는. 2분의 X몰이 나오면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22.4를 곱하면 되겠죠. 22.4를 곱하면 되고 그램으로 계산해서 단위가 뭐가 됐다? 몰이 됐다. 그래서 몰이 된 거에다가 곱해줄 때는 부피가 리터가 짝꿍이다. 몰하고 뭐하고? 몰과 리터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하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됐다? 부피가 됐어요. 근데 이 부피는 0도시 몇 기압일 때다? 1기압일 때다라는 이야기예요. 0도시 1기압일 때 22.4리터에 갔죠.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를 갖는다. 0도시 1기압일 때 이야기죠. 그래서 0도시 1기압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1기압은 맞는데 몇 도시예요? 350도시예요. 아, 그래서 항상 22.4를 곱할 때 뭘 보셔야 돼요? 0도시 1기압이라고 문제에서 언급했나? 이걸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350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피는 0도시가 아니라 몇 도시가 돼야 된다? 350도시가 돼야 된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부피는 커진다, 작아진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기억하셔가지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부피도 커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피를 커지게 계산을 합니다. 뭐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그러면 온도가 0도시니까 절대 온도를 항상 넣어야 된다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0을 넣어버리면 답이 계산이 안 돼요. 0이니까 0분의 350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로 바꿔서 넣어야 된다는 거. 273. 0도시니까 273만 더하면 되죠. 350에다 273 더하는 거죠.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된다. 요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온도에 대해서 부피 수정이 끝났고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최종적인 단위로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X값은 계산기로 요거 누르면 X값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 풀이가 이해되셨죠? 이 풀이가 이해되셨으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되고요. 이 풀이가 이해되셨으면 우리 교재에 있는 풀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식 쓴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반응식 쓴 것까지는 똑같아요. 지금 요 식을 보고 뭔 공식을 사용했냐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 해서 PV는 n분의 WRT 여러분들 많이 봤던 식이죠. 자, 이 식을 요 반응식, 분해 반응식 속에다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산소의 부피를 구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PV는 n분의 WRT인데 V를 놔두고 이항을 하니까 PN분의 WRT가 됩니다. P가 요리 온 거죠. PN분의 WRT. 그래서 산소 부피는 0.5몰에 해당되는 산소 부피고요. 이 산소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0.5O2에다가 여기 V값을 구하는 부피 구하는 값에다가 0.5O2를 곱했고 PN분의 WRT식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최적 구하는 식에다가 이 최적을 구하는 조건에다가 0.5O2를 곱해서 산소의 부피로 구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 식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과산화나트륨의 분자량 78로 계산해 놓고요. 요 V를 구하는 조건입니다. V는 0.5를 앞에다 곱해줬고요. 1 곱하기 78 과산화나트륨의 분자량분의 1000g 있었죠? 1000g. 0.08이 기체상수 변함이었고 273에다가 온도가 350도씨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73 플러스 350도씨의 온도를 더해줘서 절대 온도로 바꾼 겁니다. 자, PN분의 WRT를 쓰면 여기서 끝나요. PN분의 WRT 이것만 해버리면 이때의 부피는 뭐의 부피가 되냐? 과산화나트륨의 몰수에 해당되는 부피가 됩니다. 자, 근데 과산화나트륨의 몰수에 과산화나트륨이 1몰이면 몇 몰이에요? 0.5몰이에요. 과산화나트륨이 1몰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부피 또는 과산화나트륨이 1000g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으로 나눠가지고 나온 몰수에 상응하는
부피를 구해서 그걸 답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산소는 과산화나트륨의 몰수에 2몰이면 몇 몰? 1몰이고 1몰이면 몇 몰이고 0.5몰이고 그래서 이 과산화나트륨의 전체 몰수에 대한 부피값의 절반이 될 것이다. 절반이 될 것이다 해서 뭘 말을 해준 거예요? 0.5를 곱해 준 거예요. 2분의 1을 해준 겁니다. 이 값의 얼마를 2분의 1이 산소의 부피일 거다 라고 해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해 반응식, 여기 반응식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야 산소 몰수가 절반인지 2배인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 몰수 구하기 위해서 분해 반응식을 쓴다는 것까지는 고정이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 거냐 아니면 앞에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몰을 직접 계산해서 이 반응식을 활용해서 산소 부피를 구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 식이 나는 편하다. 상태 방정식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그러면 요 식을 쓰시고요. 자, 비례식을 쓰는 게 편하다. 반응식을 이용해서 비례식 형태로 하고 단지 이제 비례식을 쓰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뭘 조심해야 돼요? 온도에 따른 22.4리터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또 압력이 변하면 압력에 따라서 최적의 변화 감소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상태 방정식을 쓰면 그냥 주어지는 압력, 온도 이런 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넣으면 되니까 보정이라는 다른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게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어떤 걸로 풀어도 다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 값의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너무 반올림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최종적인 답이 나왔을 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구하셔가지고 마지막에서만 문제에서 뭐라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지켜서 쓰면 되는데 중간에서 반올림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정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좀 걱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나올 때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도는 끌고 가라. 마지막 답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버려라.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답에 큰 차이가 없게 될 거다. 그래서 앞에 있는 비례식으로 통과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통과하고 값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반올림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값 차이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방법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반응식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방법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잘 맞는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하나의 방법을 통일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봐야 익숙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1강에 관련된 우리 인류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반응식 제가 2번부터 9번까지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그때 한 번씩 써보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잘 챙기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4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